자, 자바 스윙 프로그램에서 메뉴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프레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프레임의 컨텐트 페인에는 각종 컴포넌트들을 부착하는 일을 수행을 하되 메뉴는 컨텐트 페인에 부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하나의 윈도우 프레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컨텐트 페인은 바로 이 메뉴 아래쪽 부분들을 나타내는 부분이 될 거예요. 따라서 메뉴를 부착하는 방법은 기존의 프레임에 대해서 add 메서드를 통해서 부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윈도우 프로그램 안에 메뉴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메뉴들이 부착되어져 있는 막대, 자, 이걸 우리 메뉴바라고 부를 거예요. 메뉴바를 생성을 해서 프레임에 부착시켜주고 그 메뉴바 상에 표현되어지는 최상위 메뉴, 자, 이것은 J메뉴 객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에 J메뉴 객체들을 부착한 후에 그 최상위 메뉴 밑에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선택되었을 때 아래로 팝업되어지는 메뉴 항목들이 존재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자, 이런 메뉴 항목들은 J메뉴 아이템 혹은 J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J 메뉴 아이템으로 구성되어지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메뉴로 그저 메뉴가 선택되었을 때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는 메뉴라고 한다면 J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이라는 것은 메뉴 항목에 체크 표시가 붙는 형태, 즉 상태를 갖는 메뉴로서 메뉴 항목을 선택되었을 때 체크 표시가 붙거나 떨어지는 처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뉴 항목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J메뉴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 그 하위의 메뉴 아이템 항목들이 팝업되어지는 것은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각각의 메뉴 항목이 선택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자동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버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벤트 처리들을 개별적으로 연결해주는 일이 필요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J메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선택이 일어났을 때 어떤 동작이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액션 이벤트와 같이 연결이 될 것이고 J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체크 표시가 붙었느냐 붙지 않느냐라는 상태를 갖고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아이템 이벤트와 같이 연결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J 메뉴 아이템 위주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메뉴를 프레임에 부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의 작업에 따라 구성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순서는 살짝 달라질 수 있으나 개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생성하고자 하는 것이 메뉴들이 부착되어질 수 있는 J 메뉴바 객체를 생성을 해주고 그 J 메뉴바 객체에 내가 필요하고자 하는 최상위 메뉴를 J 메뉴 클래스를 통해 생성해서 메뉴바 객체에 add 메서드를 통해 부착해 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후 이 J 메뉴 객체가 선택되었을 때 팝업되어져서 표시되어질 하나 이상의 메뉴 항목들을 J 메뉴 아이템이나 J 체크박스 메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생성을 하고 역시 J 메뉴 항목에다가 부착해주는 작업들을 통해서 각각의 메뉴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면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J 메뉴바 객체를 생성을 하고 J 메뉴바 객체의 메뉴 객체를 추가하고 J 메뉴 객체에는 메뉴 아이템 객체를 추가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메뉴바라는 객체도 프레임과 같이 연동되어질 필요가 있겠죠. 자, 따라서 J 메뉴바 객체를 프레임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주의할 것이 프레임에 대해 add 메서드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객체에 대해 set J 메뉴바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메뉴바 객체를 프레임에 연동시켜 준다라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J 메뉴 객체에 메뉴 아이템들을 추가하고자 했을 때 J 메뉴 객체에 대해서 add separator라는 메서드는 현재 이렇게 메뉴 항목들을 분리해주는 구분선들이 나타나도록 처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 14-2에 있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스타일대로 살짝 좀 수정을 해봤어요. 자, 메뉴 액션 이벤트 EX라는 클래스는 프레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았고 자, 그 안에 생성자를 두어서 프레임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 즉 제목 표시줄과 화면 구성, 그리고 크기 위치 설정하고 종료에 대한 처리, 그리고 가시화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create menu라는 함수가 하나 추가되어졌죠.
자, build GUI라는 함수는 컨텐트 페인에 표현되어질 내용들을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create menu라는 함수는 메뉴를 구성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작성한 역시 사용자 정의 메서드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build GUI부터 봅시다. 현재 build GUI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 우리 교재 예제에서는 프레임의 컨텐트 페인층 객체에 대해서 add하기를 현재 이미지 레이블이라는 것을 프레임의 센터 영역에 부착하도록 했어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굳이 프레임의 컨텐트 페인층을 얻지 않고 바로 프레임 객체에 대해 add 호출해도 되는 것이고, 보더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프레임에 대해서 특별히 방향을 지정하지 않고 부착하면 센터 영역에 부착되어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구문이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간략하게는 23번째 줄에 있는 문장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22번째 줄처럼 호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추가적으로 현재 메뉴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create menu라는 함수를 구성을 했어요.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일단 메뉴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 생성한 메뉴바 객체를 현재 프레임 객체에 대해서 setJMenuba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프레임에 부착하도록 했어요. 다만 현재 메뉴바는 빈 메뉴바에 해당하겠죠. 자, 따라서 JMenu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크린 메뉴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했고, 현재 표시되어질 내용으로는 스크린이라는 문자를 갖고 있는 메뉴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스크린이라는 메뉴를 메뉴바 객체에다가 add 메서드를 통해서 추가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프로그램 먼저 실행해서 그 결과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회색 부분이 컨텐트 페인층이라고 한다면 여기 상단에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흰색에서 회색으로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메뉴바 부분이 되어져요. 자, 이 메뉴바 부분의 첫 번째 메뉴로서 스크린이라는 최상위 메뉴가 부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용자가 최상위 메뉴를 클릭하게 되어지면 최상위 메뉴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위 메뉴들이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 메뉴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위 메뉴들, 소위 메뉴 아이템들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JMenuItem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메뉴 아이템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4개의 메뉴 아이템들을 추가하도록 하는 일을 반복문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메뉴 아이템들에 대한 배열을 선언을 했고, 현재 반복문을 통해서 현재 메뉴 아이템의 길이만큼 반복하기를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해 메뉴 아이템 객체를 생성을 하도록 했죠. 자, 이때 생성되어지는 메뉴 항목에 대한 문자열은 여기 아이템 타이틀이라는 배열로부터 얻어와서 메뉴 아이템들을 구성하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메뉴 아이템 객체에 대해서 add action listen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이 위에서 작성한 메뉴 액션 리스너 객체로 하여금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리스너를 연결해 주었어요. 자, 4개의 메뉴 항목이 모두 다 하나의 리스너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물론 꼭 이렇게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단순한 구성을 위해서 교재 예제에서는 하나의 리스너를 통해서 표현하도록 했어요. 자, 그렇게 작성되어지는 메뉴 항목들은 메뉴 객체에 부착되어져야 되겠죠. 현재 스크린이라는 메뉴에 부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스크린 메뉴.add 하기를 각각의 항목들의 객체들을 생성을 해서 부착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스크린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4개의 메뉴가 표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각 메뉴가 선택되었을 때 어떤 일을 처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액션 리스너로부터 구현되어진 메뉴 액션 리스너라는 리스너 객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액션 리스너로부터 구현되었기 때문에 액션 퍼폼드라는 추상 메서드를 재정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4개의 메뉴 항목이 이 하나의 리스너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이 액션 퍼폼드라는 메서드가 호출되어지면 어떤 메뉴 항목이 선택되어졌는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이 메서드가 호출되었을 때 전달되어지는 액션 이벤트 객체에 대해서 getSourc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어떤 이벤트 소스에 대한 참조 변수와 같은지를 일일이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다만 액션 이벤트의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하게 이벤트 객체에 대해서 getActionCommand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이벤트를 발생시킨 이벤트 소스에 설정되어 있는 텍스트 레이블 값을 하나의 문자열로 간단하게 얻어올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버전의 자바에서의 스위치 구문은 문자열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C 언어나 C++ 언어에서는 스위치 구문이 정수 성질의 것들만 비교할 수 있었잖아요. 따라서 현재 get 액션 커맨드로 가져온 문자열을 현재 load라는 문자열, hide라는 문자열 등등 어떤 문자열과 같은지를 비교해서 소위 어떤 메뉴가 선택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본 것이죠. 자, 만약에 load라는 메뉴 항목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면 현재 이미지 레이블 객체에 대해서 자, 우리 상단에 보면 현재 이미지 레이블 객체는 하나의 레이블로부터 구현되어진 객체예요. 자, 그 이미지 레이블 객체에 아이콘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getIco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레이블 객체에 이미지 아이콘 객체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null이 아니다라는 것은 유효한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미지가 로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반환해 줌으로써 현재 핸들러 함수의 처리를 종료해 주면 될 것이고, 만약에 로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레이블 객체에 대해 setIcon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지정된 경로에 있는 하나의 이미지 파일의 내용을 로드하도록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즉 현재 프로젝트 경로 밑에 images라는 폴더 밑에 image.jpg라는 파일의 값을 레이블 객체의 내용으로 불러 들여오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반면에 hide라는 메뉴가 선택되어지면 이미지 레이블의 가시성을 변화시켜서 setVisibl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숨기도록 했고, reshow는 다시 나타나도록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exit라는 메서드는 현재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본 것이죠. 자, 따라서 스크린 메뉴에서 load 눌러주면 이미지를 불러올 것이고, 현재 hide 눌러주면 다시 숨기고, 여기서 다시 load 눌러주게 되면 이미 로딩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반환되어지게 될 것이에요. 조금 더 유연하게 본다라고 하면 로드 했을 때 다시 reshow와 동일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할 것입니다. 다만 교재 예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자, 현재 상황에서 다시 reshow라고 하면 불러온 내용들에 대한 레이블 객체의 가시성만 true 값으로 보이도록 처리를 해준 것이고, exit라는 메뉴 선택했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의 메뉴를 구성한다라는 것은 컨텐트 페인팅에다가 메뉴를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바를 통해서 구성하게 되어지고, 이 메뉴바는 프레임의 setJMenuBa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연결된다라는 점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컨테이너에 컴포넌트를 부착하듯이 add 메서드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고, 이벤트는 마치 기본적인 메뉴 항목들은 버튼처럼 액션 이벤트에 대해서 처리해주면 된다. 체크 표시를 갖고 있는 메뉴 아이템인 JCheckbox 메뉴 아이템의 경우에는 체크박스처럼 아이템 리스너에 연결을 해서 이벤트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